그 어제는 제가 못 가봤는데 3D 프린터 어제도 많이 갔었죠, 그죠? 어제 3시 반, 4시 15분까지 했는데 그 아마 내일 오늘까지 하면 레이저 커터까지 다 배우죠, 그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요 두 개 배우고 이게 학기 초반에 배워야지 나중에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서 초반에 제가 조금 약속을 잡고 그리고 그쪽에 한 거고 정식으로 메이커 스페이스가 오픈하는 거는 그 10월 달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교육 받고 나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개인이 이제 그 신청해서 그냥 그 시간에 가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문 닫긴 9월 한 달 동안 배울 수 있도록 미리 그 방학 때 그 계획을 짰었던 겁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그 레이저 커터가 제일 인원이 적은데 그래도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가볍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툴도 온라인을 통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수업으로 치면 쉬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 그 국군의 날도 갑자기 생기고 개천절도 있는데 한 번 정도 온라인 수업을 이제 녹화해서 한 번 정도 올려놓을까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올려놓으면 그 진도가 정식 수업이라 생각하고 출석 체크를 하기를 바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수업이 있었죠, 그죠, 여러분? 근데 그게 1시간 15분이긴 한데 양이 많죠, 그죠? 양이 많으니까 그거를 미리 중간고사 때까지 미루지 말고 제가 미리 학습을 해놓기를 권유를 하고 시험은 똑같이 설명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 제가 그 블랙보드에다가 이제 작년 중간고사 문제 올려놨었죠, 그죠, 여러분? 그 보면 이 수업에 조금 실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방향을 못 찾는 경우에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중심으로 잡고 그리고 그 근처를 이제 뭐가 맞다 안 맞다 정성적으로 이해를 잘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습할 때에도 그 실습하면서 그 실습을 어떤 거 했느냐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그걸 연상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요. 그 보면 우리가 원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자부터 시작해서 이 원자가 모이는 결정 구조를 만들게 되고 이 결정 구조에 원자 성질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탈하고 어떻게 모이는가 이 두 가지 그리고 여기 디펙이 있다 이런 것들이 실제 물성에 고체의 물성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적 성질, 전기적 성질, 뭐 화학적 성질 이런 것들이 이 원자와 결정 구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난해 배웠던 용어 중 하나가 우리가 그 엘러트로피 이런 것도 있었죠, 그죠? 이제 예를 들면 구조가 다른 거, 애톰은 같은데 크리스탈 구조가 다른 게 엘러트로피라 그래서 실제 원자가 달라도 물성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어떻게 모여 있는가도 이 물성에 영향을 주고 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어떤 것들도 있었냐면 비리얼 티어럼 이런 것도 있었죠, 그죠? 예를 들면 이건 카이네틱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포텐셜 에너지가 요 원자의 배치에 관한 거를 포텐셜에 관한 걸 얘기한다 그러면 얘 떨림이라든지 운동에 관계되는 것을 카이네틱 에너지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벌크 스케일의 어떤 평균 값으로부터 이 마이크로 스케일, 나노 스케일의 어떤 원자 배치도 이런 것을 연결하는 예제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그 결정 구조하고 애톰을 연결 짓는 게 지금 가장 큰 그 숙제인데 1장이 제일 복잡하거든요, 여러분. 1장이 이 커버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재료공학도 있고 화학도 있고 넓다 보니까 여기 이제 좀 헷갈린 부분이 있을 텐데 2장 부분이 조금 전기적 성질이 있어서 이게 조금 더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4장 이 부분은 이제 4장 파트가 구체적인 반도체 얘기로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이런 그 일반적인 재료에 관한 성격을 배운 상태에서 반도체를 아는 거하고 얘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반도체만 알면 약간 사상 누각처럼 그런 기초가 약한 거가 되겠죠, 그죠?
그래 요 보면 정일 성질이 요 2장에서 하고 또 3장 파트는 양자역학적인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전기전자공학과에서 양자역학을 배우는 가장 기초에 배우는 파트가 중간 이후에 3장 파트거든요. 그래서 그렇거든요. 뭐 물리과 이런 데서는 양자역학을 3학년 때 똑같이 배웁니다. 똑같이 배우는데 1, 2 이렇게 배우는데 조금 관점 다르고 굉장히 양이 많긴 하지만 여러분도 이 그 양자역학적인 관점을 여기서 배운다라는 거고요. 요즘 얘기하는 퀀텀 컴퓨팅, 퀀텀 통신 이런 거 들어봤었죠, 여러분 그죠?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이런 것들도 원래 양자역학에서 온 건데 이제 이게 지금 전기전자 쪽에서의 통신이나 소자 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양자 통신이나 양자 컴퓨팅은 굉장히 곧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을 제가 이렇게 좀 했었고요. 자, 지난 시간에 또 이제 레티스라는 것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어떤 001, 뭐 100, 010 이렇게 돼 있을 때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X축, Y축, G축 쉽게 말해서 ABC인데 X축, Y축, G축의 벡터 성분이 그 방향이라 그랬죠, 그죠? 그 이 결정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방향이다 그랬을 때 X축, Y축, G축의 그 성분으로 1,1,1 이렇게 한 게 이제 이거는 지금 평면인데 그냥 방향, 그 벡터 방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평면 방향 같은 경우는 X축, Y축, G축의 절편의 역수를 해준다 그랬었죠, 그죠? 1,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절편이 0,0,01이니까 무한대 무한대 1이니까 얘를 역수를 취하면 무한대 분의 1, 무한대 분의 1, 1분의 1이니까 얘가 0,0,1이 되는 거죠, 그죠? 이 평면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평면에 대한 방향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면에 대한 방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만 했었고 밀러 인덱스라 그럽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밀러 인덱스. 예, 밀러 인덱스라 그러고 밀러 인덱스는 HKL로 이렇게 괄호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고 밀러 인덱스로 정의되어 있는 결정 내에서 정의된 자른 면을 나타내는 평면 어떻게 숫자 3개로 표현된다. 근데 숫자 3개는 이 그 결정 축 ABC 축의 그 절편의 역수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0,10하고 0,20이 보니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요 절편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절편 따지면 0,10은 0분의 1, 1분의 1, 0분의 1이 절편이니까 이거는 이제 무한대 1, 무한대가 얘가 이제 평면상에서 만나는 점이고 0, 2,0은 무한대 0분의 1, 2분의 1, 0분의 1 생각해 보면 이건 무한대 2분의 1 무한대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방향 같거든요. 010이나 020은 방향 같은데 사실 절편 관점에서는 오리진을 중심으로 해서는 2분의 0 무한대 B축의 2분의 1에 딱 잘리는 평면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B축의 딱 길이 딱 끝까지 잡혀 있는 평면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런 약간의 지난 얘기할 때 제가 건너뛰었던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HKL로 이렇게 괄호로 했는 게 평면이다. 그리고 이제 이 같은 평면이 결정 구조를 돌려가면서도 사실 100이나 010이냐 001이냐 하는 것들 요래 보냐 저래 보냐 사실은 이게 무한대로 돼 있다 그러면 똑같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패밀리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거를 패밀리를 패밀리 할 때는 이제 요게 잠깐만요. 여기 평면이죠, 그죠? 평면 여기 괄호입니다. 괄호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를 중괄호 해서 HKL 하게 되면 패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면의 패밀리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중괄호에 HKL로 하고 하나의 평면일 때는 HKL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괄호하고 중괄호가 평면이다. 그리고 결정에서 방향, 벡터 방향은 대괄호
한 방향이고 패밀리는 이렇게 꺽쇠로 이렇게 해서 왠지 각이 있으면 벡터 방향이고 이렇게 각이 없으면 얘는 이제 평면이다. 쉽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결정 방향에 대한 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라스틱 모듈러스하고 일라스틱 모듈러스는 이게 휘어지는 정도를 얘기하고 일렉트리컬 리지스티비티는 방향에 따른 저항이거든요. 방향에 따른 저항인데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보면 구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FCC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아연은 이렇게 테트라고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연은 테트라고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구조 큐빅 구조가 FCC 이게 카파인데요. 그래서 해보면 이게 겉보기 같은 금속이로 보이는데 정방향이면 요래 돌려도 그렇죠. 다 돌려도 다 똑같으니까 저항을 잰다 그러면 이 방향 저 방향 다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아연은 한쪽 길잖아요, 그죠? 한쪽 길면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이게 구별 못 하겠지만 원자 스케일 봐서는 얘가 C축으로 되어 있는 게 더 긴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테스트기로 딱 찍는다 그러면 긴 쪽을 잴 때하고 짧은 쪽 잴 때 저항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긴 봉을 휜다고 생각해도 사실 짧은 쪽으로 휘는 거하고 긴 쪽 휘는 다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자기학 하면서 유전율을 배우죠, 그죠? 지금 전자기학 같이 배우죠, 그죠? 그러니까 유전율을 배우는데 여러분 그 유전율이 어디에 나오냐면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폴라리제이션이 생기는 게 D필드인데 이게 입실론에 E라 했을 때 이게 유전율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장을 걸어줬는데 여기에 실제 이제 걸리는 요 마그넷 플럭스 덴시티가 자기장입니다. 그래서 실제 전류를 흘려서 만든 자기장이 이제 요 재료의 투자율이 높으면 강한 자석이 되는 거는 여러분이 전자석에서 이렇게 코일을 감아가지고 전류를 딱 흘렸더니 거기에 철을 넣은 거하고 나무를 넣은 거하고 느껴지는 자석이 틀리죠, 그죠? 자석이 틀리잖아요, 그죠? 전류를 이렇게 코일을 감아서 1A 흘려주면 자기장이 생기는데 거기에다가 철을 딱 넣어준 거하고 그 나무를 딱 넣어준 거하고 뭐가 훨씬 자기장이 셉니까, 여러분 느끼기에? 철이 크죠, 그죠? 그거는 이제 요 전류로 만들어진 자기장에다가 투자율이 높은 이 재료를 넣어주면 우리가 느끼는 자기장은 센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류에서 정의된 자기장이고 이 B필드가 우리가 느끼는 자기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뮤라는 것도 이 투자율인데 이 magnetic susceptibility라 되어 있는데 magnetic susceptibility라는 게 결과적으로 자기장 걸어줬을 때 외부에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얼마나 생기는가라는 건데 딱 봐도 여러분 구리하고 징크 한쪽이 길면 자기장 이렇게 거느냐 이렇게 거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율 할 때도 유전율은 전기장을 걸어주면 거기에 생기는 폴라리제이션이 D필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기장을 걸어주면 우리가 전압을 1.5V 걸어줬다, 1kV를 걸어줬다는 행위가 전기장을 걸어주는 행위거든요. 그럼 전기장을 딱 걸어주면 거기에 이제 물질이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 정렬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느끼는 전기장은 바로 그 폴라리제이션에 의한 전기장이죠. 그래서 해보면 그 유전율이 크면 클수록 내가 똑같은 전기장을 걸었는데 안에 정렬이 되는 그 정도를 느끼는 거는 유전율이 클 때 얘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해보면 결정 구조가 등방이냐 비등방이냐 혹 찌그러졌느냐에 따라서 이게 전기장이 걸렸을 때 얘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폴라리 생기고 하는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 구조를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게 싱글 크리스탈이나 크게 돼 있으면 너무나 그 예측 가능하기 좋죠, 그죠, 여러분, 그죠? 지난 시간에 봤던 웨이프를 보면 이게 111 방정의 P 타입의 substrate다라는 걸 여러분 지난번 요 first flat하고 second flat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향이 111 P 타입이었다라는 걸 눈치를 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인 자료 보면 자 그랬으면 전체가 111 방향이니까 결정 구조에 정확히 이 대각선을 딱 잘라가지고 두부로 치면 이렇게 비스듬히 잘라서 옆으로 자른 거죠, 그죠? 비스듬히 자른 겁니다. 그렇게 표면이 쫙 노출되어 있는 그런 게 이제 평면으로 딱 되어 있고 여러분 봤을 때 원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그룹 활동할 때 채널링 하면서 같은 결정 구조인데
여러분 그 정글짐 있죠, 정글짐. 정글짐을 딱 보고 평행으로 보고 이렇게 딱 봤을 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45도만 돌려서 봐도 이게 빽빽하죠, 그죠? 근데 이게 희한하게 원자 스케일에 쫙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불순물을 딱 넣어가지고 얘를 변모를 시키고 싶은데 얘가 잘 정렬되어 있으니까 정글짐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으니까 얘가 깊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 막아주거나 혹은 각도를 비스듬하게 돌려가지고 얘를 해주면 얘가 될 거다. 아주 골고루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 구조 같은 알아야지 그래도 이런 공정의 그 개선점이 나오겠죠, 그죠? 내가 만들었더니 제대로 넣었는데 너무 깊이 확 들어가서 3D로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이미 저 땅까지 다 파버려가지고 3D로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결정 구조에 대한 우리가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또 하냐면요, 이제 결정 구조에서 우리 4장에서 에피택시 레이어라는 거를 제가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에피 레이어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에피 레이어라 말이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면 실리콘 웨이브를 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커다란 실리콘 웨이브를 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이런 싱글 크리스탈린 한 것이 사실 전기적 소자면에서 되게 좋은데 이를 만들기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했을 때 처음엔 조그맣게 만들어서 얘를 키우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얘를 키우는 방법이 있는데 이 키우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이런 방법입니다.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제목부터 시작. 옆에 오른쪽 그림에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웨이퍼가 쭉 올려왔고 지난 시간에 제가 가져온 거는 얘를 이런 덩어리가 있으면 인곳이라 그러는데 이 덩어리가 있으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레이어를 잘라가지고 하나의 면을 들고 온 겁니다. 거기 보면 여기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씨앗 단결정을 이제 조그만 단결정 처음엔 작겠죠, 그죠? 작은 단결정을 줄에 매달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는데 천천히 녹인 상태에서 밑에는 실리콘이 다 녹아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마그마라 생각하면 됩니다. 마그마. 그 화산에 이제 이게 지구 내에서 펑 터져가지고 나올 다 돌이 녹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 실리콘이 녹아있는 이런 마그마 같이 되어 있는데 실리콘 단결정을 조그만데 넣어서 천천히 돌리는 겁니다. 천천히 돌리면서 그러면 녹은 실리콘이 붙는데 어떻게 붙냐면 천천히 돌리기 때문에 얘가 씨앗 단결정과 같은 모양으로 붙습니다. 자, 여러분 그거 생각했을 때 줄 서라 그랬을 때 한 사람 불러서 줄 여기 세우고 난 다음에 천천히 줄 서라 이렇게 하면 그 뒤에 차곡차곡 붙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작은 줄을 만들어 놓고 얘를 천천히 녹여 돌려가면서 원자가 붙을 때 얘가 성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성장합니다. 성장해서 이제 단결정인 곳을 방향에 따라서 성장하는 게 바로 싱글 크리스탈 하나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 개의 웨이퍼에 대해서 전체가 다 이렇게 단결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어떤 걸 하고 싶으냐면 밑에는 실리콘인데 위에는 갈륨 아르세나이드다. 예를 들면 다른 종류입니다. 다른 종류의 재료들인데 밑에는 절연체고 위에는 반도체 다른 데 올린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요까지의 실리콘이 있고 요 실리콘이 있으면 두 개의 재료가 다르면 얘가 잘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잘 안 붙죠, 그죠? 만약에 재료가 많이 다르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특성이 얘 잘 붙을 것인가, 잘 안 붙을 것인가 결정하는 게 제일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두 개의 재료가 달라요. 되게 다른데 한 덩어리야 어차피 성장을 하는데 밑에는 실리콘이 있고 위에 이래 돼 있는데 이게 A라는 물질 위에 B라는 물질이 단결정으로 이렇게 결정질 모양 그대로 올라가는데 얘 둘 사이에 뭐를 보면 얘가 잘 성장할 것 같다, 뭐가 잘 성장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하는지 제가 10초만 생각하게 해줄게요. 질문 알겠죠, 그죠? A라는 물질과 결정과 B라는 물질이 얘가 위에 잘 성장하려 그러면 얘 둘 사이 뭐가 비교가 돼야 될 것인가? 자, 한번 물어봅시다, 한번. 자, 오랜만에 물어봅시다. 자, 원하니까 사진은 제가 하주원 하주원 씨 없습니까? 자, 박종수, 예. 요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이 이렇게 여기 밑에는 다른 단결점이고 위에 또 다른 단결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얘를 잘 단결점 올려라 그러면 얘 둘 사이 뭘 비교를 해서 올라가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러니까 정답 안 해도 되니까요. 그냥 생각했을 때 밑에 스크럼을 짜고 있는데 위에 스크럼이 잘 올라가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배열 구조, 예, 배열 구조가 비슷해야 된다. 또 한번 다른 배열 구조, 예, 예를 들면 밑에 큐빅 구조면 위에도 같은 큐빅이면 좋겠다. 라는 거죠. 밑에 HCP면 위에 HCP면 좋겠다. 고기환 씨, 예. 격자 상수, 예, 격자 상수. 예. 자, 격자 상수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죠? 밑에는 그 씨름 선수들이 쫙 해서 스크럼 짜고 있는데 위에 최초 선수,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들이 1학년 학생이 이렇게 씨름 선수들이 이렇게 스크럼 짜고 있는 위에 올라가서 다시 스크럼 짜야 된다 그러면 간격이 틀리잖아요, 사람마다 간격이, 그죠? 다르니까 그 위에 올라가면 어떤 상황이 생기겠습니까? 밑에 학이 뱁새를 따라가려고 하면 다리가 찢어진다, 반대인가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고 그러면 생각해보면 올라갈 때 길이 같아야지 얘가 잘 올라가는데 길이가 다르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위에 쪽이 짧으면 어떨 것 같아요? 위에 쪽 짧으면, 레티스 칸스터 짧으면 위에 입장에서 어떤 걸 받을 것 같아요? 위에 있는 것은 이렇게 당겨지는 인장을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죠? 받을 거고, 만약에 밑이 짧고 위에가 밑이 길고 밑이 짧고 위에가 길면 밑이 이렇게 위에가 이래 됐어요. 그럼 이렇게 압축하는 방향에 힘을 느끼겠죠, 그죠? 자,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 재료에 이 실리콘이고 위에 다른 재료 올릴 때 얘가 표면에 압력을 받겠구나. 이렇게 그 당겨주는 방향으로 압축하는 방향이거나 혹은 인장을 늘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자, 그래서 해보면 이러한 그 결정 레티스 컨스턴트가 거의 같은 게 올라가는 경우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에피레이어라 그럽니다. 따르면 에피레이어. 예. 그 에피레이어가 에피텍시얼, 그런데 에피텍시얼 그로스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에피텍시얼 그로스라 그러면 이렇게 레티스 컨스턴트를 잘 맞고 결정질이 그대로 올라가는 경우를 에피텍시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결정, 전체가 단결정은 아니지만 하나의 특징적인 그런 소재를 만들 때 이런 에피레이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결정질을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보통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쇼크랄스키 그로스 방법이다라고 해서 이제 쇼크랄스키 그로스 하는 되게 유명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실리콘뿐만 아니라 다른 다른 결정인 경우도 다 적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제가 이것도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어떤 실습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거를 집에 가서 소금 결정을 키워봐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실습해보고자 하는 것에 이거는 화학 위주로 한다 생각하고 관심이 있으면 소금을 크게 키워서 집에 소금을 좀 거다 키우거나 여러분 천일염 알죠? 천일염이 좀 크죠, 여러분? 천일염이 여기 보면 NaCl 그 큐빅 구조입니다. 그 큐빅 구조라는 거 보면 걔가 천천히 성장하면 그런 모양을 가지는구나.
라는 건데, 한때는 제가 여러분 실습을 그걸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는데 선택 안 하기 잘했죠, 여러분. 예. 그렇게 하고 나서 뭐 설탕을 키워볼까 이런 생각하다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실리콘은 이거는 온도가 높아야 되니까 성장시킬 수가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재료들이 이렇게 그 재료 종류에 따라서 이제 싱글 크리스탈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그 재료가 그 결정 구조를 안 가질 수도 있거든요. 안 가질 수 있어서 실리콘이 아모르퍼스 실리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르퍼스라는 말이 이제 무정형 상태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노미 상태다, 뭐 이런 아노미 상태 들어봤죠, 여러분, 그죠? 그 정상이 아닌 상태, 아가 나시고 노미 노멀 상태가 아닌 아노미 상태처럼 아모르퍼스라는 게 모폴로지가 없는 상태가 이제 아모르퍼스 상태가 있는데 이거는 얘기한 것처럼 빅 롱 레인지 오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실리콘 옥사이드가 이제 이게 비정질 실리콘 옥사이드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질 비트리어스 실리카가 유리질 실리카입니다. 여러분이 창문이 유리잖아요, 그죠? 그 유리가 SiO2입니다. SiO2고 유리질은 거기에 결정질이 아몰포스합니다. 글래스 라이카입니다. 제 유리하고 여러분 그 실리콘 그 옥사이드의 산소를 다 떼내면 지난 시간에 봤던 웨이퍼가 된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딱 봐도 다르잖아요. 유리질은 투명하고 그 다음에 걔가 웨이퍼가 딱 되니까 빛을 다 흡수해서 밴드갭이 있으니까 얘가 작은 밴드갭이니까 얘가 빛을 흡수해서 까맣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색깔이. 자, 그래서 이런 비정질 SiO2가 있고 이게 퀄츠라 그래서 여러분 그 퀄츠라고 해서 이게 이제 같은 유리인데 정질 이 결정질의 유리가 되면 얘는 녹는 점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글래스를 이제 결정질이 제대로 되기 전에 바로 그 급냉시키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다 앉아 있잖아요, 그죠? 제가 만약에 이게 사고 실험입니다. 자, 이렇게 다 나오세요. 그러면 우르르 다 나오겠죠, 이렇게. 다는 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막 하고 있는데, 자, 1초 만에 되돌아가라. 딱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딱 생각에 예고 없이 1초 만에 되돌아가라 그랬을 때, 그 1초 후에 어떤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중간에 서 있지 않겠어요? 다 자리에 있지 않고 다 중간에 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어떠한 재료라도 녹였다가 얘를 갑자기 확 식혀버리면 뭐 초당 10,000도씨를 팍 떨어뜨리는 거. 금속도 원래는 얘가 잘 뭉치거든요. 잘 뭉쳐서 금방 결정적이 되는데 얘도 1초에 초당 10,000도씨를 내리는 아주 급냉을 해버리면 얘가 아몰포스 메탈이 됩니다. 그래서 FCC 구조에 금속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아몰포스 실리콘이 되면 아몰포스 금속이 되면 이 금속의 재질의 물리적 물성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 여러분들 이제 축구 있죠, 축구 손흥민이 있고 뭐 이강이고 쫙 있잖아요, 이렇게 베스트를 모아놨잖아요, 그죠? 베스트를 모아놨어요. 근데 얘를 잘 조련시키면 세계적인 그 세계적인 팀이 되는 거고 감독이 막 얘를 이제 뭐 저희 가야 되는데 절로 가라 그러고 뭐 저 골키퍼가 예를 뭐 제일 최저 공격수를 하고 그러면 세계 최고의 선수라 하더라도 제자리에 가 있지 않으면 이제 완전히 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독의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처럼 결정질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축구팀 생각해보면 여러분 알겠죠, 그죠? 예. 뭐 물론 이제 그 배드민턴처럼 아주 그 원자 하나가 되게 잘하면 원자 하나 성질을 그냥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죠? 예. 비유적으로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네요. 예. 그래서 액체 혹은 기체에서 급냉을 시키면 비정질 재료가 생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여기 기체에서 바로 비정질 고체로 하는 거는 실리콘도 아몰프 실리콘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실리콘은 다이아몬드 구조다 잘 알고 있죠, 그죠? 웨이브 다이아몬드 구조고 기본 FCC인데 요거를 대각선으로 4분의 1만큼 이동시켜서 그 4개의 베이시스가 안에 들어가 있는 구조다라는
상상을 할 수 있고, 여러분 그 3D 프린터로 프린터도 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다 배웠잖아요. 이제는 SLT 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트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조그맣게 만들면 조그만 FCC 만들 수 있겠죠, 그죠? 다이아몬드 저도 그렇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아모르퍼스 실리콘이라면 이게 이 기체나 액체 상태에서 바로 표면에 붙는 상태를 만드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실리콘 이 기체화되어 있다. 느낌이 옵니까, 여러분? 실리콘이 돌로 존재하는데 얘를 기체로 만들어요. 돌이 실리콘을 기체로 만든 거를 이렇게 실리콘 기체가 쫙 이렇게 된 상태에서 기판을 딱 대면 그 실리콘이 이슬이 맺히듯이 쫙 가서 탁 이렇게 코팅되겠죠, 그죠? 그죠? 이게 코팅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모르퍼스를 잘 급냉을 시키면 얘가 아주 무질서한 실리콘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싸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는 금방 넣었다 뺐다 하면 코팅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아모르퍼스 실리콘 만들 때 그럼 기체화되어 있는 요거를 이제 이게 실리콘 수소가 4개 붙어 있는 이 실리콘에 수소가 4개 붙어 있는 요 하면 가스가 돼요, 여러분. 사일렌 가스가 되는데 얘가 독가스거든요. 뭐 사람 조금만 마셔도 확 죽는다.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런 반도체 재료 고체 상태의 거를 이런 기체에서 고체로 표면에 에피 레이어를 키운다 하고 아모르퍼스 레이어를 키운다 그랬을 때 다 독가스입니다. 독가스니까 그런 재료들이 이제 이런 재료 생산에 많이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크리스탈린 구조하고 그 다음에 아모르퍼스 구조하고 한다 그랬을 때 이거를 요 소리 내서 읽어볼래 한번 시작. 예, 보입니까? 아모르퍼스 실리콘을 이렇게 표면에 살짝 이렇게 만드는데 기체화 시켜서 얘를 붙인다 배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기체화 시킬 때 사일렌이라는 좋은 가스로 이렇게 쫙 케미컬 베이퍼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안개처럼 쫙 이런 방법도 있고, 이 실리콘 덩어리가 있으면 실리콘에 강한 뭐가 탁 때리면 얘가 튀어나오면서 얘가 그 반대편에 기판에 있으면 걔가 코팅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 형광등 요즘 LED가 많은데 형광등이 오래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여러분? 집에 형광등이 오래 쓴 형광등이 있다. 새 형광등하고 오래된 형광등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것도 질문해 볼까요, 한번? 새 형광등과 오래된 형광등을 구별하는 거 어떻게 구별하는지. 한진림 씨, 제대로 얘기 들었습니까? 네, 새 형광등하고 그다음에 오래된 형광등하고 구별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잘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틀려도 되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집에 가서 형광등이 있으면 김현우 새 형광등하고 오래된 형광등하고 비교하는 거. 검게 걸려 있어요. 정확합니다. 검게 걸린 게 뭡니까, 그게? 네? 자, 그거까지만 해도 제가 충분히 얘기를 이제 원하는 얘기를 들었는 건데, 그 형광등이 여러분 구조 알죠, 그죠? 형광등에 필라멘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 필라멘트가 텅스텐이거든요. 텅스텐인데 얘를 가지고 전류를 흘려가지고 얘가 전자가 튀어나와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되게 뜨겁잖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백열전등보다는 이제 온도가 떨어지겠지만 걔가 이제 그 오래되면 텅스텐 원자가 증발해서 금속이 증발해서 주변에 붙거든요. 그 까만 게 뭐냐면 바로 텅스텐 금속 원자입니다. 그래서 그게 날아가서 얇게 코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면 어떤 형태라도 내가 탁 때려가지고 이제 얘가 탁 나오면 이제 걔의 이 그 기판 갖다 놨을 때 코팅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가능한데 여기에서 탁 때려서 나오는 게 일렉트론 빔에 의해서 이제 전자 빔으로 탁 때리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그 이빔 이베퍼레이터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가 나온 것이 과연 여기 코팅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는 건 제가 1주차, 2주차 때 배웠던 여러분 알죠, 여러분? 백큐엄을 많이 낮춰주면 금속 원자가 멀리 날아간다. 할 때 배웠던 게 그 이 진공을 잡아주고 얘를 증발시켜주면 혹은 때려서 나오게 하면 쫙 이렇게 붙는 방망을 만드는 그런 장치가 바로 이 이빔 이베포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증발시켜서 이런 막을 입히면 아몰퍼 실리콘인데 댕글링 본드가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댕글링 본드? 네, 댕글링 본드가 뭐죠, 여러분? 댕글링 본드 댕글링 본드가 뭐죠? 제가 한 사람 그래도 모르는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공평하게 물어볼까요, 한번? 예. 댕글링 본드 들어본 사람 이렇게 안승권, 예. 댕글링 본드 들어봤어요? 굳이 안 들어볼 필요는 없던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면 이제 들을 의향은 있죠. 예. 들으면 돼요. 예. 문채영, 예.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어요. 자, 그러면 느낌이 댕글댕글 하다는 게 느낌이 어떤 게 와요? 댕글댕글 하는 게? 달랑달랑 걸려 있는 거죠, 그죠? 어디 달랑달랑 걸려 있는데 여러분 그 그룹 활동할 때 처음 다 조를 짰잖아요, 그죠? 조를 짰는데 한 1주, 2주 지나니까 처음에 이제 수강 신청 변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두 번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낙동강 오래열 된 친구들 있죠, 그죠? 그죠? 그럼 여기 그 친구들이 댕글링 본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달랑달 결합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결합 안 돼 있는 상태니까 결과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찾아서 일로 와봐라 하면서 딱 붙이고 했잖아요, 그죠? 딱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안정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룹 활동을 매일 보는데 보면 조가 계속 바뀌는 조가 있고 조금씩 계속 처음 끝까지 똑같은 조가 있습니다. 똑같은 조가 있는데 똑같은 조는 굉장히 안정된 조고 계속 바뀌는 경우는 애톰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댕글링 본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안정화시키는데 패시베이션이라는 반도체에서 똑같거든요. 이런 걸 처리하면 되게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같은 걸로 끝에 수소가 제일 간단하잖아요, 그죠? 팔 하나 딱 있으면 수소를 쫙 보내면 그 하나에 다 이렇게 붙어버리니까 얘가 그 다음 게 안 붙어버리니까 이게 우리가 보호막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도체 할 때에도 전체 그 특성을 알려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베이퍼를 만들어 줄 때 이제 일렉트론 빔으로 이렇게 때려 가지고 나오게 하느냐, 혹은 케미컬 베이퍼, 그러니까 화학적 기상을 만들어서 플라즈마 인해서 돼 있으니까 화학적 그런 그 가스를 만들어서 그 가스가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걔를 플라즈마라는 거는 이제 이온화되어서 전하를 띠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속시키기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케미컬 베이퍼를 만들어서 이온화시켜서 걔를 한쪽 방향으로 전압을 가해주면 날아가서 탁 부딪혀서 막이 생깁니다. 거기에 이제 전극을 딱 만들어서 P-타입이다, N-타입이다 만들어서 걔가 바깥에 나오는 게 솔라셀 형태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반도체 공학 2에서 아마 솔라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작용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공학관 지하 1층 있죠. 공학관 지하 1층에 이런 걸 만드는 장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나가다가 공학과 가다가 맨날 왔다 갔다 하기만 하지 말고 지하에는 뭐가 있을까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공학관 지하에 가본 적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한번? 공학관 지하. 잠깐, 공학관 지하. 그러다가 물어보자. 네. 이것도 물어봅시다. 김삼. 예. 김삼 씨. 예. 안 가봤습니까? 근데 지나갈 일은 많지 않았습니까? 못 가봤어요? 예. 그 신공학과 지하는 가봤습니까? 언제요? 야, 지금. 자, 보면 차이가 지하에도 여기 가봤습니까, 여러분? 차이가 지하에 뭐 있을까요? 실험실이 있고. 예. 그럼 공학과 지하에는 뭐가 있을까요? 실험실이 있습니다. 실험실이 있는데 공학과 지하에는 공동 실험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반도체 공정하고
그다음에 제가 물성 전자 시간에 배우는 뭐 막을 입힌다든지, 그다음 결정 구조가 여러분 보면 이게 100 방향인지 111 방향인지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111 방향에 P 타입이다 하면서 자른 모양으로 퍼스트 플랫을 보고 이게 111의 P 타입이다 이래 알려줘서 믿는 거지. 제 말을 못 믿으면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111 맞나? 110 맞나?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들고 가서 공학과 지하 1층에 가서 자, 이거 111 교수님 얘기했는데 이게 맞느냐 좀 검증해 주세요. 딱 그러면 누군가 손 들면서 검증해 줄게 하면서 딱 대신 잘라와라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그럼 이제 그런 엑스레이 디프렉션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실험 장치들이 있는 방입니다. 나중에 한번 심심할 때 공학 왔다가 갈 데 없고 그럴 때 한번 지하에 가봅시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지하에 가봅시다. 저거를 그 아몰포스 혹은 크리스탈린 했을 때 얘가 전기적 성질이 다르다라는 걸 이론적으로 증명한 분들이 이분들이거든요. 1977년 보면 모트인데 소리 내서 읽어볼래요, 한번? 여기까지 두 줄 시작. 보니까 펀더멘털 시어리를 한 경우인데 77년에 이제 이런 결정질하고 비결정질 했을 때 전기적 성질이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예측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트 트랜지션, 뭐 앤더슨 모트 뭐 이런 얘기를 P.W. 앤더슨 그러거든요. P.W. 앤더슨, 반 블랙, 그다음 모트 이라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한 이론이 이제 현재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현재 활용이 많이 되어서 이제 이런 70년대 이제 물리학 나온 게 지금 이제 차세대 반도체 재료 혹은 플렉서블 반도체 혹은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원리라든지 특성에 바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잘 알면 우리가 이 성질을 잘 예측하고 개발할 수 있는 거고, 잘 모르면 우리 개발이 어렵겠죠. 자, 기지개 한 번만 킬까요, 여러분? 1분만.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하고요. 그 다음에 그룹 활동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제가 싱글 크리스탈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몰포스도 얘기하고, 중간이 폴리실리콘이거든요. 폴리 크리스탈인데 약간 중간입니다. 크리스탈 구조가 조금 더 큰 거, 아예 없는 건 아몰포스고, 크리스탈린 재료가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물성 전자공학이다 그랬을 때 이 과목에서 전자 산업에 쓰이는 그런 재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재료의 물성이 뭐길래 걔 전자공학에 전자 산업에 쓰이는지 그거를 잘 알게 하고 잘 아는 상태에서 뭐 개발을 한다거나 쓰면서도 이제 그 특성을 알게 되는 그걸 하는 게 이 과목의 목적인데요. 우리가 이제 페이즈라는 게 이제 물질에 대한 상입니다. 여러분 그 리퀴드 페이즈, 그 액체다, 그다음 고체다 그랬을 때 우리의 관점은 고체인데요. 이 보면 이 페이즈라는 거는 같은 조성, 구조, 특성을 가진 재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과 기름은 잘 섞입니까, 여러분? 물과 기름을 섞으면 잘 섞여요. 안 섞이잖아요. 쭉 분리되잖아요, 그죠? 분리되기 때문에 물과 기름 있는 것은 하나의 상이 아닙니다. 두 개의 상으로 페이스, 세퍼레이션, 세그레게이션 이렇게 페이스가 나눠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는 모래하고 굵은 모래하고 잘 섞어놨어요. 잘 섞여 있죠, 그죠? 가는 모래하고 굵은 모래 잘 섞여 있습니다. 잘 섞여 있을 때는 걔를 하나의 페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섞여 있는 액체, 잘 섞여 있는 골고루 혼합되어서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솔리드 마찬가지거든요. 솔리드도 이제 그 일종의 솔루션 녹아 있는 형태인데 소금물이 있으면 물하고 소금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소금물 딱 보여서 소금물하고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딱 봐도 저게 소금이고 저게 물이다 이래 안 되잖아요, 이게. 그냥 소금물이잖아요, 그죠? 하나의 페이스입니다. 이게 고체일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고체일 때도 마찬가지라서
여러분 혹시 마시멜로인가요? 그 초코파이 들은 하얀 거 있을 때 걔 주성분은 뭡니까? 뭐 설탕, 뭐 계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딱 보면서 이거는 설탕이고 좀 구별됩니까? 안 되죠. 그냥 섞여 있죠. 혼합물의 그 덩어리의 한 페이스입니다. 자, 그래 잘 섞여 있는 그런 페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isomorphous 이 solid solution이다. 고체인 경우도 솔루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솔벤트하고 솔루트가 이제 솔벤트가 이제 조성비가 많은 거, 조성비가 많아서 거기에 살루트가 이렇게 조금 불순물로 들어가는 거를 솔루션에 살루트 들어간 형태가 되니까 예를 들어 지난번에 납땜 그 페이스트 있었죠, 여러분, 그죠? 잘 섞인 게 있으면 납하고 저기 나무 틴하고 주석, 납하고 주석이 있으면 납이 많을 때는 납이 솔루션이고, 그다음 주석이 이렇게 솔루트로 임퓨리티 들어가서 잘 섞이는 거고, 이 주석이 많고 그다음에 납이 좀 적어서 들어가서 잘 섞이는 거하고 이렇게 될 때 그게 하나의 페이스가 되거든요. 그 페이스가 되고, 그래서 그러한 거를 가지고 어떠한 상으로 될 것이냐라는 게 이제 우리가 페이스 가지고 뭐 온도라든지 그다음 압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 페이스의 형태를 결정해 놓은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바로 페이스 다이어그램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 속에 들어갔을 때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소리 내서 읽어볼래요? 한번 시작. 자, 보니까 여기 이제 페이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리퀴더스는 이 이상의 온도에서는 다 액체가 되는 리퀴드가 액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퀴도스가 라는 거를 용어가 이 어떤 바운더리인데 이 위와 이 아래는 한쪽은 리퀴드다라를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스는 요 솔리드가 고체잖아요, 그죠? 이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편은 솔리드다, 완벽히 솔리드다라는 선입니다. 온도하고 압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조성비도 결정이 되고, 그 이제 그럼 그 사이는 뭐냐 했을 때 액체와 고체가 혼재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혼재한 영역이고, 그래서 이성에 보면 리퀴더스하고 솔리더스를 얘기할 때 우리 어떤 표현을 하냐면요. 이제 예를 들면 이걸 봅시다 한번. 이걸 보면 지금 X축이 뭡니까, 여러분? X축이 압력이고 Y축이 온도잖아요, 그죠? 그럼 딱 생각했을 때, 여기에 철이 있는데 온도가 무지 높으면 분명히 기체가 될 거다, 알죠, 여러분, 그죠? 다음에 온도가 무지 낮으면 분명히 고체가 될 거다, 라는 거 알죠, 그죠? 그래서 온도만 비교했을 때 여기 위에는 기체고 밑에는 고체가 될 거다. 그다음 압력을 따지면 압력이 무지 높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압력이 무지 높으면 고체가 되겠죠. 여기도 고체가 될 거고 여기는 기체가 될 거다. 이렇게 해보면 분명한 거는 위로 갈수록 이렇게 온도 높을수록 베이퍼나 리퀴드처럼 이렇게 돼 있고, 압력이 높으면 베이퍼에서 리퀴드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 위가 베이퍼고 오른쪽 위가 리퀴드인데, 제가 근데 그 아래 온도가 낮은 경우에 이제 보면 고체로 되어 있는데, 지난 엘로트로피 얘기할 때 이게 이제 이 특정한 온도 영역에 대해서 다 그 구조를 다 보니까 여기는 알파 아열이라 그래서 BCC 구조고, 그다음에 FCC 구조고, 그러니까 BCC 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철 그러면 철기 시대의 대표적인 재료죠, 그죠? 그럼 예전에 무기로 많이 썼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대장장이가 있잖아요, 그죠? 대장장이 있으면 그 대장장이가 이거를 쭉 가열해서 막 때리고 이렇게 합니다. 물에 쫙 넣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해보면 얘를 온도 그때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하니까 철이 되게 강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되게 약하더라 이런 경험이 있겠죠, 그죠? 거기에 따라서 갑자기 급냉식 단금질 그래서 아까 슈퍼쿨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갑작스럽게 온도를 낮춘다거나 혹은 얘 카본을 넣어줍니다. 이게 카본 탄재를 이제 넣어준다는 거는 이제 철에다 탄소를 넣어주게 되면 제가 얘기했던 솔루션은 철이고 살루트는 카본 이 불순물로 들어간 철과 카본이 되는데 그 안에 이제 들어갔을 때 얘 비율에 따라서 얘 성질이 달라지거든요. 자, 달라져서 결국 그 안에 상이 달라지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페이즈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가 잠깐 가져온 게 페이즈가 있는데요. 페이스가 여러분 자료에는 있습니다. 이런 자료에 다 있는데 자 보면요. 잠깐만. 여기 있다. 자, 여기 보면 그 하나의 그림을 이렇게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한번 그려보면 페이스 다이어그램이다. 하나의 예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카파 0입니다. 퓨어 카파이고 이거는 온도하고 압력이 아니라 지금 퓨어 카파고 여기는 뭐냐면 니켈 일로 갈수록 니켈이 늘어나는 겁니다. 내려가서 여기가 한 60, 그다음에 40, 그다음에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솔루션은 뭡니까? 솔루션 애톰은 뭡니까? 카파가 여기 100%인 거죠. 0이 이제 니켈이 0% 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구리에 이 니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20%, 40%, 60% 이렇게 웨이트 B가 질량 B가 이제 섞여 있는 건데요. 섞여 있는데 이때 솔루션은 카파고 애톰은 다음에 솔루트는 니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Y축이 뭐냐면 온도입니다. 온도. 자, 온도인데 여기에서 온도 올라가면 이 구리하고 니켈이 섞여 있는 게 다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리퀴드가 되거든요. 자, 리퀴드가 됩니다. 리퀴드가 되니까 그럼 아래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래는 고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 리퀴드하고 솔리드 되어 있는데 이게 퍼센트에 따라서 요거를 이제 퍼센트를 바꿔가면서 해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기서 보니까 요 위는 다 리퀴드더라. 그다음 요 아래는 다 솔리드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요 밑에는 다 솔리드고 요 위는 다 리퀴드입니다. 요 중간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솔리드와 리퀴드가 섞여 있는 구간입니다. 여러분 물 같은 경우는 순수한 물은 100도실 중심물에서 기체와 액체가 정확히 나뉘지죠, 그죠? 근데 100도씨에서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요 위에는 다 리퀴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딱 점이 생기면 요 점만 봅니다.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온도를 위에서 낮춘데 쭉 낮췄어요, 여러분. 낮췄는데 저 점을 딱 만났어요. 그럼 어떤 일이 딱 생기겠습니까? 저 점 보니까 위에가 리퀴더스 라인이고 아래가 솔리더스인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 입장에서는 여기가 더 내려가면 솔리드로 바뀌는 거, 솔리드가 생성이 되겠죠, 그죠? 생성되고 요 밑에는 다 솔리드입니다. 요 사이에는 혼합물이 생기는데 뭐냐면 이제 보면 여기에 이렇게 봤을 때 석출이 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요 온도에서 석출이 안정된 고체는 2%입니다. 그래서 여기 퍼센트는 이 포인트에서 요 상을 보면 전체는 위에서는 다 리퀴드였는데 아래는 리퀴드하고 조그만 결정질이 석출이 되는데 이 결정질은 이 솔리더스 라인을 따라가서 생기는 요 퍼센트에 해당되는 솔리드 덩어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좀 더 낮추면 여기서는 여기 솔리드에 해당되는 솔리드 석출이 되고 리퀴드는 요 퍼센트를 가집니다. 더 낮추면 이 리퀴드는 여기에 해당되는 퍼센트고 여기에 해당되는 솔리드가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온도를 낮춰가면서 보니까 고체하고 액체가 섞인 구간에서 리퀴드스를 따라간 그 리퀴드의 퍼센트하고 그 다음에 솔리드를 따라간
요 퍼센트 두 개가 계속 세그레이션 되면서 각 온도에 대해서 이제 이 덩어리 상이 형성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그 밑에 요 내려가면 이런 덩어리들이 이제 나눠지는 과정에서 이런 상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되는데 여러분 요게 제가 간단한 얘기만 했는데요. 이게 리퀴더스라고 했는데 굉장히 복잡한 얘들이 있거든요. 얘들이 있는데 그 얘들을 이제 적어도 문제를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그래도 한 15분 동안 여러분 그 그룹 활동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방금 이 얘기 들은 것만으로 리퀴더스, 솔리더스 가지고 이해를 100% 못해도 좋으니까 꺼내가지고 지금부터 40분까지 40분까지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 오늘은 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총동원 해봅시다, 한번. 예. 여러분, 저 구조는 전자현미경 이미지거든요. 전자현미경. 실제 현미경을 바라본 겁니다. 쫙, 저기 알루미늄을 차로 다 섞었더니 이렇게 두 개 쫙 나눠져서 상이 실제 보이는 겁니다. 실제 실험에서 나온 겁니다. 오늘 좀 어렵죠? 오늘 어렵죠. 예. 그냥 눈에 이게 라인이 무슨 라인이지 그 정도만 이해도 돼요.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선을 의미하는 거지
제가 써놨죠. 리퀴도스, 솔리더스 뭐 해놨죠, 그죠? 근데 여기 네. 아까 보여주신 그래프랑 왜 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는 딱 이 세부 구역으로만 나뉘었었는데 되게 많죠. 이 안에 요 폐곡면 안에 다 각기 다른 상이란 거예요. 페이스. 아, 그쵸, 합금이에요. 이게 아니라 종류가 여러 가지 솔리드도 각기 다른 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장장이가 할 때 같은 철인데 이렇게 했을 때 강하고 약하잖아요. 그게 다 하나의 이렇게 폐곡면으로 여기는 강한 철, 약한 철 이런 식으로 같은 고체인데 각기 다른 걸 얘기해 주거든요. 그 의미만 파악을 해도 좋아요, 여러분. 그림을 보고 의미만 파악해도. 네. 저기 위에 솔리더스 돼 있는 거는 조 중심으로 해서 아래에는 솔리드, 위는 리퀴드란 얘기잖아요. 근데 밑에 솔버스는 그 다 고체인데 둘 다 고체인데 섞여 있다. 얘가 용해도 이상으로 되면 제가 설명 안 했는데 용해도 이상 석출되는 거래. 따로 소금물이 있으면 그 너무 많이 넣으면 얘가 분리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분리되는 퍼센트래요. 여러분 힌트 하나만 또 줄게요. 그 뭐냐면 여기에 솔브스라고 있죠, 그죠? 솔브스는 뭐냐면 용해도 포화 곡선이거든요. 이 이상은 안 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에다가 요 구리가 이 이상은 이게 이제 이 분리 더 이상 녹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라인이거든요. 소금물에다가 소금을 굉장히 많이 넣으면 소금이 석출되잖아요, 그죠? 녹지 않고 그 라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오늘 어려운데요. 적어도 보고 그냥 이 라인이 뭐지? 이 온도를 이만큼 올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지? 왜 대장장이는 이거를 열 처리할 때 뭐 어떤 담금질도 하고 이러면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튼튼한 철, 덜 튼튼한 철, 그게 다 하나의 페이스라는 거거든요. 그 페이스 다이어그램 되게 복잡한데 여러분 논의하면서 이게 뭐지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해요, 계속. 오늘 문제가 어렵죠, 그죠? 예. 그냥 그림을 눈에 익혀 두는 정도로 해도 돼요. 그림이 이래 생겼구나. 예. 탄소요. 여기는 설명 탄소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뭐 그 대장장이 하는 젤을 쓰는 게 있거든요. 젤. 여기는 설명 안 돼 있어요. 그 쉐부치만 돼 있는데 여기 넣었다 저었다 젤을 넣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찾아보면. 근데 그게 탄소를 넣는 과정이거든요. 네, 여기는 예. 담금질할 때 그 물에 막 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물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그 콜타르 철 형태가 원래 카본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탄 나무 속에 얘를 넣었다거나 어떤 그 카본이라는 게 그 뭐 탄 재료들이잖아요, 그죠? 그 탄 재료에 그래서 담겨 있다거나 이게 알지 못하게 카본이 공급이 되는 거죠. 오늘 찾아보면 대장장이 한 행위에서 카본을 넣는 행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태워서 뭐 그런 재료를 넣어서. 오늘은 좀 어렵죠, 그죠? 그 익히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어렵죠? 예, 익히는 정도로. 어떤 거 이제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이해하는 정도? 예. 우리 혼자인데요? 아니요. 아까 화장실. 아, 화장실. 예, 예. 뒤에서 보니 화면이 되게 작다, 그죠? 보여요. 오늘 어렵죠, 그죠? 예, 그림을 보는데 일단 중점을 둬요. 예. 구이는 액체고 알루미늄 액체인 온도로 맞춘다 이렇게. 구리가 먼저 섭취되는 거 아니에요? 알루미늄은 말 그대로 뭔가 녹지 않는 그런 느낌. 구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여기 논의하고 있습니까? 찾아보고 있어요. 아, 예, 찾아보고 그래요. 어렵죠, 그죠? 예, 그래도 좋다. 예.
되게 알쏭달쏭하고 복잡죠, 그죠? 혹시 저기 그림에 예. 이 사진 화살표로 이 부분 찍어서 여기 여기서 생긴다. 이 부분에서 예. 생긴다. 이 부분에서 이런 모양이 생긴다. 규칙적인 모양. 머리 좀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그래. 시간이 금방 가네. 자, 여러분 시간이 짧아 아쉽죠, 그죠? 예, 아쉬우니까 아쉽지만 제자 되돌아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예. 아쉽지만 되돌아갑시다.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자리에서 끝내도 되겠네요, 여러분, 그죠? 보면 이게 굉장히 라인이 복잡한데 그 라인과 라인 소개가 하나의 페이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리퀴드하고 솔리드가 섞여 있는 곳도 있거든요. 솔리드만 있는 곳도 있고 리퀴드와 솔리드가 섞여 있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리퀴드만 있는 곳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변화가 여러분 물이 기체, 액체, 고체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 라인이 다 하나의 페이스라는 겁니다. 페이스고 그러면 Y축이 온도니까 결과적으로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있으면 유형한 점이 뭐냐면 알루미늄 몇 프로, 그다음 구리 몇 프로 이 웨이트 질량비를 섞어서 온도를 높이면 무조건 리퀴드가 되잖아요. 그죠? 다 녹은 상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처음에 몇 퍼센트 섞어서 완전 녹여본 위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출발점이 30%인 경우도 위로 쭉 올라가 경우 20% 쪽 오는 경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퍼센트를 먼저 정하고 난 다음에 온도를 쭉 올려서 온도를 쭉 낮춰주면 이게 크로스하는 라인이 쭉 달라지겠죠, 그죠? 예를 들면 웨이트 퍼센트를 이만큼 하고 여기 완전 액체 됐는데 여기서부터 온도를 낮추면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만나고 각 조성마다 이렇게 다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여기에서 이제 이 그림은 희한하게 요 포인트, 유테틱 포인트에서 일어난 일인데 얘가 보니까 아주 예쁘게 상이 분리되어서 나타나더라 라는 거거든요. 전자현미경 이미지고 요 밑에 보면 요거는 이제 카본이잖아요, 그죠? 카본이 이제 철 속에 몇 프로밖에 안 섞여 있는데 온도 올렸으니까 철에다가 완전 액체 상태에서 카본을 넣어주는 겁니다. 콜타르 같은 게 여러분 그 용광로 그 포항 제철에서 그 콜타를 넣어주거든요. 그 카본을 넣어줍니다. 카본 넣어주는데 그때 이제 요 퍼센트에 따라서 리퀴드 상태에서 온도를 낮추면 이렇게 떨어진 경우도 있을 거고 이렇게 떨어진 경우도 있을 거고 있는데 그 지나는 포인트가 다 다른 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 불순물을 넣어가지고 어떤 재료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온라인 부분에다 다음 주 어차피 온라인 제가 보충 시간 있잖아요, 그죠? 이 그림을 잘 이해하고 그러면 이 리퀴드하고 고체가 섞여 있을 때 그러면 고체는 몇 프로냐, 액체는 몇 프로냐 하는 것도 계산한 식이 레버룰이거든요. 그 레버룰도 거기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그룹 활동의 가장 큰 목적은 그림을 보고 정답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림 보면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거. 걔가 그룹 활동의 목적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